지난주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질주해왔던 한국 증시가 갑자기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 실망한 외국인의 이탈, 이 점은 앞으로 한국 증시의 앞날을 살펴볼 때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중점적으로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은 주말 사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위원님 오셨을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어느 현안보다도 지난 주말에 예. 우리 코스피를 한 126포인트 떨어뜨렸던 세법 개정안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른 재료와 관련 없이 가장 관심이 되겠죠. 사실 요즘 증시를 보면 이 천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많죠. 캄차카반도 뭐 이렇게 했는데 증시에서는 인재,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예. 좀 안 좋은 이런 인재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도 이 인재 문제 때문에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요인이 됐었는데요. 발단이 트럼프도 인재고 고용통계국장도 인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노동의 그 일자리 창출 기회의 시계열자를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요인이 5월달, 6월달 일자리 창출 기회수가 기존의 통계를 보면 14만 2천 건, 14만 9천 건이었는데요. 이게 1만 건대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가 그냥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은 7만 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종전의 발표 수질이 74만 건 정도로 본다면 사실 절반 토막으로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트럼프만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통계국장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고용 쇼크다 이렇게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주 뭐 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참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욕 증시를 흘려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렇게 정상적인 사건도 사실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쿠글로 이렇게 임기 5개월 정도 남고 페드 이사직을 그만뒀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물론 자진 사퇴라 얘기하지만 쿠글로 이사가 바로 FOMC 직후에 트럼프가 금리 동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었을 때 이때 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송 전에도 신행국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 시장에서 시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글러 이사는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 때 가장 핵심적인 페드 이사죠. 그 페드 이사의 여러 사람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는 그중에 쿠글러는 가장 핵심적인 바이든 인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페드에서 개편 내지 폐지 그리고 파월과의 해임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사실 차기 의장을 조만간 이렇게 지명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2026년 5월까지는 페드의 현 의장이 파월이다 하더라도 그림자 페드 의장인 사람이 그게 누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케빈 에셋이 갑자기 부과되는 것 같아요. NEC 위원장이죠. 이런 측면이 결국은 뉴욕 증시의 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람으로 인한 재해, 인재가 발생하면서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증시도 인재가 발생하면서 급락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인재다 이런 얘기를 지난 주말에 세법 개정 관련해서 그 주역이 되는 사람 이름 가지고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재가 발생했을까? 워낙 국내 증시가 기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특정 이렇게 의원이 고집했던 세법 개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126%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증시도 인재가 아니냐. 그럼 인재에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주요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일 발표됐죠.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대주 요건이죠.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습니다. 증권거래소는 0.15에서 0.2%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인재다 하는데요. 사실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비정상의 정상화. 시청자 여러분,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는 무엇일까? 정상화라는 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일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1,400만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자, 대주 요건 10억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가격이 평균 이렇게 10억 원 정도, 14억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진성준에게 묻겠습니다. 자, 모두가 대주주입니까 지금? 그러면 한국의 주식자는 모두가 대주주입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대주 요건 10억이 될 때 50억으로 상향돼서 다시 10억으로 돌아간다면 10억이 됐을 때 한국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일까? 직전 정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실 정책에서 가져갈 부분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것이 또 여당 입장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바마 정부 때 트럼프 정부가 하면 싹 지우기 이러면 이게 한 나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도대체 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이랑 저랑 같이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법대로라면 적어도 대규모 매도 물량의 출회 가능성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대주주의 이 요건상 50억에서 10억이면 40억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동력을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이 중요한데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는 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근데 국내 증시에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들이 받쳐줬습니다. 외국인이 받쳐준 거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의 동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중순 이후서부터 사실 한미 간의 동조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세계 속의 한국 증시다 하는 측면에서 중심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신영국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코리안 랠리다 하는 표현까지 났습니다. 진짜 코리안 랠리였었죠.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4월 9일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7월 말까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한 38% 올랐고 한국의 코스피가 41% 올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한국의 코스피와 미국의 다우지수를 비교해 주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의 구성 종목과 나스닥의 구성 종목은 대부분 다 빅테크업 정도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의 동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동조 현상을 보였을까 하는 측면은 결국 펀더멘탈입니다. 예.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5%, 그다음에 2분기에는 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도 같은 기간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6으로 갔거든요. 이것을 미국식 통계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을 한국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5%와 한국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연율, 미국 성장률 3%와 한국의 전분기 대비 0.6%를 연율, 에스테리코 0.6 때려서 4승으로 치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 의원께서 이런 측면에서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았을까? 지금 이렇게 대지 요건 낮추고 거래세에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법 개정 이후에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우리 코스피에서 126포인트 급락했습니다는 결국 외국인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한국 경제가 과연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캐시온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뿐 아니라 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정책 시그널 혼란이라는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기도 생각이 되는데 지난달 말까지 우리 증시가 밝았던 이유는 이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분명히 기여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얘기했죠. 가장 크게 얘기했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같이 가는 데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 증시가
대부분 다 경제 정책이 친증시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주요 경제 강요들이 대부분 다 기업인 출신, 금융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정책이 친기업적이고 친증시 정책이고 친월가 정책이라면서 지난 4월 이렇게 증선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38%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으로 이 요인은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사실 출범 전후에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는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정책 격동기를 이렇게 극복했던 이재명 정부가 친지 정책을 표방했던 것이 가장 크죠. 사실 집권 가능성이 4월 중순부터 확실히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시에 왜 이렇게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을까 하는 측면은 친지 정책이 가장 기여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은 표방한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7월 달에 한국의 주식을 5조 원 이상 쇼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증 정책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이 하루긴 하지만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실망하고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 처분한 상태에서 지금 한국 증시 고민 또 이렇게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 고민은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가계부채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의 기업가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관세 부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 시기가 중요하다는 신앵커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 때 바로 세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본격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냐. 아직 좀 더 시간을 지켜봐서 떠나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세법 개정안은 증세적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시장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전 세계에 증세를 추진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감세법에서 감세를 추진하고요. 일본도 참정당이 이렇게 돼서 소비세 감면 추진하고요. 영국도 영국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상태고요. 대부분 다 감세를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세만 추진하면 한국의 증시가 경제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감세가 추진하는데 우리는 증세를 추진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감세 대비해서 반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세제 정책이 경기라든가 세제 정책이 증시라든가 세제 정책이 세수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 학자가 아서 래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서 래퍼는 잘 아시죠? 트럼프 정부 때 한때의 재무장관 후보, 그다음에 페드 의장으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로편의 tax rate 세율과 세로편의 government revenue 정부 세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한다 하는 이게 표준지대입니다. 근데 너무 세율이 증가하면 사실 세율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도 오히려 세율 증가에 따라서 경제가 의욕이 꺾여서 또 증시가 침체돼서 세수가 떨어지는 이 반비례 관계를 abnormal zone, 비표준지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국가들은 전부 감세를 추진하냐? 지금 래퍼 곡선상으로 보면 비표준 지역입니다. 고세율 때문에 경기 의욕이 꺾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도 살리고 세수도 살리고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세율을 줄여줘야죠. 감세를 추진해야죠. 감세 추진하면 고부담이 있던 세율에 대해서 부담이 완화되면서 경제 효율이 고취되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보다도 더 증시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증가합니다. 단순히 거래세가 0.15에서 0.25에서 세수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0.15% 거래세를 유지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 문제를 좀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조정에 의해서 사실 세수 증가 변화하는 측면과 ኳ인티티 조정에 의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쿼안티 조정에 의해서 거래량 같은 조정에 의해서 세수 증가하는 것이 더 큽니다. 이건 분명히 세법 개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 곡선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면 거꾸로 증세를 치르면 주식이 침체되면서 지난 주말에 보지 않습니까? 12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떨어집니다. 세수가 떨어집니다. 세수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한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 추이에 비슷하게 가고 양국 증시도 함께 올랐는데 지금 상황들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기우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책 변화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네. 초기 단계에 바로 시정을 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들의 정책 입안자는 자기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또 개인 투자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예. 설령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해서 국민을 이어고 주식 투자가들 대다수를 이은다면 본인 자신이 시정하는 것이 자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정책 입안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부터는 트럼프의 감세법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뭐 주가가 흔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지난주에 고용통계 쇼크요. 이 고용통계 쇼크는 단순히 뭐냐 고용통계 방식의 조정에 의해서 감소한 것과 추세적으로 감소한과는 구별해줘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감소한 것은 경기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고 고용통계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문제에서 고용통계 쇼크라면 그건 경기 문제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아까 누가 고용통계 문제 때문에 8월에 조정장세가 될 것이다. 채권적으로 가라. 저는 그런 판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용통계 이렇게 수정체에서 나왔을 때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시청자분한테 아유 주식보다는 채권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조차도 올해 연말까지 7,200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증시에서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사실 세법 개정안까지는 이렇게 코스피 평균치가 3,600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친지 정책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코스피가 뭐냐 이렇게 126포인트 하니까 국내 증권사 중에 일부 증권사는 한때는 4,000까지 간다 그러다가 헛가닥 또 3,240으로 하면 투자자를 더 불안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지켜보면서 정부의 정책도 변하지 않습니까? 4,000까지 봤던 것이 헛가닥 세법 개정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회에 의결당한 되는 건데 이제 3,240으로 이렇게 수정한다면 그 증권사는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3,240억 딱 때려가지고 딱 그 증권사가 어딘 증권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국내 증권사의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좀 더 이렇게 정책 변화가 될 때는 고용통계 통계 방식이 바뀔 때는 좀 지켜보면서 사실 시청자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보다 시청자분의 투자 판단을 하는데 더 이렇게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엊그제까지 증시가 간다 하다가 그 뭐냐 고용통계 조작하는 관계로서 채권 쪽으로 가라면 자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 당신 말대로 주식을 조작했는데 채권 쪽으로 느닷없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당신은 말은 쉽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특정 증권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4천 가던 것이 그 세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3,240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증시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올 환경에 대해서 미리 책임의 필요식으로 하는 예측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사실 투자자한테 무슨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시각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시청자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앞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떨어지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은 이게 경기 자체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지금은 금융위 실물보다 3대1 정도 높고 예. 이렇게 친중 정책이 경기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증시 앞으로 탈증시화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경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2분기서부터 1분기서부터 미국 경기, 한국 경기는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미 간의 증시가 따로 놀 때는 경기까지 따로 논다. 왜냐? 주가 변화에 따라서 사실 소비 진작 효과, 소위 웨alth effect, 자산 효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또 큽니다. 자, 2분기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감세법이 추진합니다. 감세에다가 이게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인하죠? 법인세도 대폭 인하합니다. 그리고는 자, 미국으로 기업들이 들어가는 리쇼링, 자본에서 들어가는 리플럭스, 그 다음에 인재적인 측면에서 브레인 리게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한국 경기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감세법, 관세다. 지금 여기에 증세까지 하고 대조건을 10억으로 낮출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인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쇼링, 우리 기업도 나가고 미국 기업도 다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금도 빠져나갈 때 아웃플럭스, 그 다음에 사람조차도 나가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한국 경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2분기에 플러스 0.1로 1분기에 마이너스 0.2에서 했지만 다시 꺾이는 더블장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고쳐야 될 시점에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하고 증시를 희생하고 개인 투자를 희생하는 이게 본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그분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 국민을 차원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 개정 관련해서 이 주말 사이 분위기 좀 살펴보면 여당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과거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서원영 PD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뒤쪽에 대통령께서 뭔가 결심을 하시는 것 같죠? 아주 그 인상적인 이렇게 해서 요즘 그 국민의 지도가 상당히 높아가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로 보이는데요. 지도를 다시 끌어올린 데는 개인 투자가 1,400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가 올라간 데는 결과 신진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이 가장 크게 요인 분석으로 보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 한국의 개인 투자가 지금 1,400만 원 넘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 1,400만 원은 국민들이 한 가구를 치면 거의 모든 가구가 주식 투자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자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세법 개정안 이런 사람 추진한 사람으로 부자들의 전유물이냐 묻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젊은 층들, 취약계층들 어렵다 보니까 좀 고용이 됩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삶을 위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들의 전유물입니까 이게? 마치 증시의 세제와 관련된 혜택이 부자 감세다 이렇게 가지고 몰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가는 이건 구시대 발상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가장 기대, 개인 투자가 1,400에서 가장 기대가 뭡니까? 코스피 5,000을 도달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세를 추진해서고 어떻게 5,000을 도달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금투세 폐지 문제가 있어 꼭 그 사람과 진성준 의원과 이재명 그때 당시는 이제 당대표죠. 간에 이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금투세는 유예 내지는 폐지시켰다. 그것이 친증시 정책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지도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도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서원영 이렇게 PD가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저 당면처럼 아마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